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속도 불편하고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사과든 수박이든 바나나든 먹고 나서 배만 부르면 끝이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소화도 잘 시켜주고 당이 좀 많아도 금세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먼저 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약이든 음식이든 간은 이걸 해독하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공장도 슬슬 노후가 되기 시작해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분해해서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해야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분의 작업이 제대로 안 되죠. 그 결과 약효가 오래 남아 의도치 않게 강하게 작용하거나 음식 성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성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땐 아무 문제 없었던 바나나나 수박, 이런 칼륨 많은 과일을 먹었을 때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 오늘 좀 피곤하네 정도로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일 과다 섭취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하나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진통제, 이뇨제까지 하루에 3알에서 5알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약들은 대부분 간이나 신장을 거쳐 분해되거나 작용하는데 과일 속 성분과 충돌이 나면 약이 너무 강하게 혹은 전혀 작용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즉, 과일 하나가 약효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말이죠. TV에서 누가 그러더랍니다. 자몽이 혈관에 좋다던데요. 포도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대요. 바나나는 혈압 조절에 좋다니까 매일 드세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했던 어르신들 중에 몸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오신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약을 먹는 어르신들에겐 그게 약이 아니라 상극이 될 수도 있다. 라고요. 이제 과일도 건강식이 아닌 체크해야 할 식품이 된 시대입니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인지, 지금 먹는 약과 괜찮은 조합인지, 언제,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이걸 따져보고 드시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해졌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을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괜히 과일 먹고 탈났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과 과일이 어떻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지 직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과일이 약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냥 음식인데 왜 약을 방해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약을 음식처럼 처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경로에 과일 속 특정 성분이 개입하면 약이 의도한 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몽은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매우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CYP3A4 효소의 작용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약효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게 되고 심한 경우엔 저혈압, 어지럼증, 실신, 심장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혈압약 예를 들어볼게요.
혈압약 암로디핀 복용 중 자몽을 드신 분이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 쓰러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약 심바스타틴과 자몽 조합은 간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수박은 칼륨이 풍부한 대표 과일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께는 독이 됩니다. 왜냐고요? 몸속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부정맥, 근육마비, 가슴 답답함 등의 원인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 수박 반통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렸다는 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포도나 파인애플은 당분 함량이 높고 흡수가 빠른 고당도 과일입니다. 이걸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저혈당 쇼크 또는 혈당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여기에산 성분도 강해서 공복에 먹거나 위장약 복용 중일 때 먹으면 속쓰림, 위산 역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약이 안 듣는다는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조합 아주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자몽과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의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몽을 드시면 약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약이 몸속에 너무 오래 남고 그만큼 약효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쓰러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암로디핀,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와 수박을 신장약이나 이뇨제와 함께 드시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면 칼륨이 몸속에 쌓이기 쉽다는 겁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장이 갑자기 뛰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심하면 부정맥, 근육마비,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수박을 자주 드시는 분들, 혹시 약도 같이 드신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파인애플은 당분이 많고 흡수가 빨라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생각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뒤에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심하게 피곤하고 저혈당 쇼크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파인애플은 산 성분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 위장약을 드시는 분께는 속 쓰림이나 위산 역류, 위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몽은 혈압약 고지혈증약과 충돌해서 약효가 과하게 남고 바나나와 수박은 신장약 이뇨제와 만나면 칼륨이 쌓여 위험하며 포도 파인애플은 당뇨약과 함께하면 혈당이 급격히 요동쳐서 몸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내가 지금 먹는 약이랑 겹치는 게 있나?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은 약, 음식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엔 음식 하나하나가 약만큼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의 경로를 막거나 바꿔버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그냥 자몽 하나 먹었을 뿐인데 TV에선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병원까지 갈 일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실제로 병원에서 하신 어르신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이라고 여기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의 김모 어르신. 평소에 고혈압 약인 암로디핀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자몽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마트에서 자몽 주스를 사오셔서 3일 연속으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 후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머리가 어지럽고 한 번은 아침 식사 중에 그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약을 평소처럼 드셨는데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졌고 자몽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기능을 막으면서 약효가 너무 강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약은 잘 드셨는데 문제는 자몽이었어요. 충청북도에 사시는 74세의 이모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 갈증도 나고 입맛도 없어서 하루에 수박을 반 통씩 드셨습니다. 이뇨제인 프로세미드를 복용 중이셨고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처음엔 시원하고 좋았지만 며칠 지나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생겼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려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의사 선생님은 즉시 수박 섭취 중단과 함께 칼륨 조절 약을 처방하셨습니다. 어르신, 수박은 여름 과일이지만 지금 드시는 약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요. 신장이 이걸 다 못 빼내는 겁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0세 박모 어르신.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넘었고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포도를 워낙 좋아하셔서 식사 후에는 꼭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는데요. 어느 날은 아침 식사 후 포도 한 송이와 파인애플을 믹서기에 갈아 마셨고 그날 점심쯤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쇼크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당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약효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 과일도 당뇨 조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몸이 그걸 감당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셨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과일들이 약과 결합했을 때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직접 보셨습니다. 사례 속 어르신들처럼 나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을 뿐이라고 말하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의도로 먹은 과일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과일은 괜찮은지 딱 5가지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 좋은 음식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몸 상태, 복용 중인 약, 건강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다. 자몽은 TV나 건강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과일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 콜레스테롤 낮춰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몽 속에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위험을 안고 계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지러움, 저혈압,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자몽을 자주 드시는 분, 꼭 본인이 드시는 약과의 궁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박 한 조각 참 시원하죠. 하지만 수박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 부정맥,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박을 한두 조각 드시는 건 괜찮지만 반 통 이상 먹거나 매일 먹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 많이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또한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나 고혈압약 중 이뇨 성분이 포함된 경우 칼륨이 쌓여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과일 섭취와 약 조합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파인애플은 달고 맛있지만 속이 약하신 분들께는 위장에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공복에 드셨을 때 속 쓰림, 위산 역류, 위 점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당분도 높고 흡수가 빨라서 당뇨약 복용자에게도 혈당 변화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파인애플 주스를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쉬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처럼 드시지만 당분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현상, 즉 롤러코스터처럼 몸이 흔들리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포도 몇 알 정도는 괜찮지만 한 송이씩 먹는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부작용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을 5가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역시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블루베리는 당도는 낮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 건강,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있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침이 잦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과당 함량도 높지 않아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돕고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해줍니다.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효과는 더 좋고 당뇨 있으신 분들도 하루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식사 후에 가볍게 드시기에 좋습니다.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라 당뇨 어르신들에게도 적당량 섭취 시 안전한 편입니다.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고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달지 않아서 혈당 영향도 적고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과일을 선택하실 때 그냥 맛이나 유행만 보지 마시고 내 건강 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꼭 먼저 떠올려 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과일이 득이 되지 해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과 약의 상호작용, 실제 부작용 사례, 조심해야 할 과일과 대신 먹기 좋은 과일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나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건강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위험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생깁니다. 혈압약이에요. 위장약 그냥 하나 먹어요.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약 이름, 성분, 효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 이뇨제, 고지혈증약 중 내가 무엇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과일을 선택할 때도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약을 아침에 드시고 그 직후에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자몽 주스, 바나나, 수박, 포도 같은 과일을 약과 같이 섭취하거나 직후에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차피 음식인데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일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반응성 식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매일 습관처럼 먹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는 꼭 먹는다. 식후엔 꼭 포도를 한 송이 먹는다. TV에서 자몽 좋다 해서 주스 매일 마신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그 과일이 내가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는 성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과일은 기본적으로 당분과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하루 한 개 이하, 수박은 작은 조각 두세 조각 이하, 포도는 송이째가 아니라 알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파인애플은 얇은 슬라이스 한 조각 정도.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에서 언급한 과일 중 내가 꼭 피해야 하는 한두 가지 과일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혈압약 먹으니까 자몽은 안 먹어야지. 이뇨제 먹으니까 바나나는 반 개만. 당뇨 있으니까 포도는 피하고 블루베리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건강 수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실수 없이 편안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야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볼 좋은 기회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과일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당신의 하루가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눈 건 그저 과일 하나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하루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엔 다 아프지,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파야 하는 나이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8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편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함께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고맙습니다.